보소 반갑습니다. 뭐야 이거? 보소 반갑습니다. 작은 사장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리뷰입니다. 개봉은 25년 5월 14일. 오늘이 21일이니까 딱 일주일 됐고요. 개봉한 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이후 6번째 작품이고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이걸 1, 2, 3, 4, 5편을 다 봤다 그랬는데 솔직히 한두 개 정도는 빼먹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많이 봐가지고 뭘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비행기 폭파하는 거 봤고, 그 통나무에 깔리는 것도 봤고, 뭐 레이싱 하는 것도 봤고, 뭐 여러 개 많이 봤는데 뭘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안 본 게 있긴 할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초왕 스포로 진행할 것이고요. 근데 왕스포라 하더라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란 영화 자체가 내용이 다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포라 해봤자 그렇게 큰 스포는 아닐 것 같고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 보실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해서 스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라고 해봐야 어떻게 죽는지가 가장 큰 스포일 텐데 그 어떻게 죽는지가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게 스포는 안 될 것 같고, 가족들이랑 같이 보시기에는 잔인해가지고 좀 힘드실 거예요. 야한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 아랫도리에 피어싱 한 거에 대해서 뭐 살짝 표현이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야하다라고 하기에는 잔인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전혀 야하지 않고요. 대충 간략적으로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들은 본인이 뭔가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하고 있는데 엄청 큰 사고가 나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예지를 하게 되죠. 예지를 하게 돼서 그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사람들을 막 구해냅니다. 친구들이랑 본인도 마찬가지로. 근데 원래 그 예지를 통해서 본 죽을 사람들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지를 해버려가지고 죽음을 피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한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버린다라는 운명론 같은 이야기를 깔고 들어가고 있고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같은 경우는 살짝 좀 꺾은 게, 원래는 5편까지는 계속 똑같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주인공이 과거 본인 할머니가 그런 예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살려낸 뒤에 그 할머니가 죽지 않아가지고 밑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자손들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가 본인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을 예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죽음을 피하고 본인은 안전가옥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피하게 돼요. 그 대신 히키코모리 생활하게 됩니다. 그 예지를 통해서 죽는 순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A가 먼저 죽고 B 죽고 C 죽고 이렇게 가는데 그걸 순서대로 똑같이 죽어야 돼요. 그 예지를 통해서 본 할머니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고, 그 할머니는 안전가옥에 들어가가지고 순서대로 죽어야 되니까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 자손들이 아직 뻥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당연히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돌아가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죽음은 그냥 이렇게 뭐 병사, 사고사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죽음이라는 살인마가 있어요. 거기 그 무형의 살인마예요. 그게 진짜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표현하는 건 무형의 살인마 같은 존재입니다. 죽음은 항상 그들을 쫓아다녀요. 그 할머니가 안전가옥에 있음에도 결국 노환으로 인한 암에 걸려버려가지고 총 수명이 한 3개월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자손들을 죽음으로부터 지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손녀를 통해서 본인이 연구한 죽음에 대한 책을 이렇게 전달하고 안전가옥에서 벗어남으로써 스스로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놉시스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 밑에 자손들이 쭈쭈쭈쭈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는 역시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기존 작들과 비슷한 전개를 보여줬고요. 좀 색달랐던 거는 이게 후속작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이거 한 10년 됐나? 꽤 오래됐을 거예요. 전작 나오고 이번 짝이 나온 게. 그래가지고 연출부터 뭐 사운드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연출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잔인한 것도 잔인한 거지만 그냥 마냥 잔인하다기보다는 그 죽음이 사람들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그 연출들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죽음이라는 무형의 살인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살인마가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서스펜스 같은 요소들이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개연성을 잘 들고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억지 죽음이 엄청 많았거든요. 물론 이번 작도 억지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다 억지 죽음이에요. 억가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죽어야 될 사람들이 뭐 A를 한 개 훔치고 B를 한 개 쏟아버리고 C에 미끄러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A, B, C가 합쳐져가지고 이 사람이 미끄러져서 밟고 B에 부딪혀서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걸 다 살아남고 왜 안 죽지? 어떻게 살았노?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어이없게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A, B, C랑은 상관없게. 예를 들어서 과거작을 좀 꺼내보자면 전자레인지에 맛있는 음식 데피려고 했다가 그 은박지를 안 벗기고 해서 전자레인지에 불이 나요. 불이 나는데 그 남자 주인공은 하필 반지인가 뭔가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수채구멍에 뺀다고 하다가 손이 이렇게 꽉 끼어버리거든요. 그래 막 뺄라다가 못 빼요. 근데 여기 불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결국 대가리 죽는구나 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설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우연에 우연으로. 근데 결국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 불난 현장에서 손을 겨우겨우 빼가지고. 그래서 살았네 했는데 마지막에 어이없게 뭐 사다리에 얼굴을 찧어서 죽는다든지 그런 어이없는 이때까지 설계한 게 그럼 뭐가 돼? 약간 이런 느낌의 어이없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뭐 제대로 된 설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죽음들만 모아놨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야 할 후손들이 이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그런 걸 따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미국도 다 결국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큰 집에서 큰 집의 자손들, 작은 집의 자손들 순서대로 이렇게 죽음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밝혀지는 뭐 가족의 비밀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생각나는 죽음 같은 게 처음으로 그 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순간에 굉장히 교묘한 엄청난 우연의 일치와 사람들의 실수가 합쳐진 멋진 죽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영화가 끝나가면 갈수록 영화 시간은 한 20분 남았는데 죽어야 할 사람이 한 4명 더 있거든요. 이걸 빨리 죽여버려야 되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빌드업을 잘해서 죽이는데 나중에는 다 같이 자 모이세요. 자 번호표 뽑으셨죠? 이번에 시간 없으니까 한 번에 갈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번에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좀 웃겼어요. 약간 야 쟤도 급한가 본데? 야 죽음 쟤도 많이 급한가 보다. 지금 저대로 들어가면은 또 딴 애들 못 죽이고 그러니까 애가 많이 지금 급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서스펜스로 야 빨리 죽음이란 게 이 사람들한테 오기 전에 안전가옥에 들어가서 해피엔딩을 맞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이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서 되게 웃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둘, 셋, 넷, 다섯 총 그 가족 중에 한 6분 정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운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한 3번째 정도까지는 굉장히 신선하고 멋진 죽음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그 장면은 MRI 씬이었고요. MRI 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RI 자기장이 높아져가지고 거기 MRI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내용인데 말로써 그 장면을 묘사를 하면은 솔직히 스포는 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왕왕왕 스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텍스트 혐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듣는 거니까 팟캐스트 혐의라 하겠습니다. 청각적 정보로서 오는 그 상상력의 혐오감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묘사는 딱히 안 할게요. 그냥 MRI에 자기장이 높아져서 사람이 부딪혀 죽는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진짜로 MRI 자기장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나? 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런 사고 사례가 많더라고요. 안일하게 행동했다가 막 소화기가 MRI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거 보고 완전 고증이 안 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맞이할 수 있는 죽음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 야 세상은 너무 무섭다. 어떻게 이 위험한 세상을 나는 용감하게 씩씩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보고 적어도 한 하루 동안은 세상을 좀 조심하게 돼요. 제일 무서울 때가 영화관 나와서 집에 가는 길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영화 보면 대충 보면은 영화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라는 게 사람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운명론적 영화가 아니고 그냥 스릴러라고 판단을 했어요. 운명처럼 무조건 죽을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다운팀 다운,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이런 운명론적 얘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살인마한테서 도망치는 스릴러 영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운명에 따라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명론자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는 제 길은 제가 개척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도 사실 사람들이 무조건 죽어야 되는 운명처럼 모든 게 설계되긴 하지만 죽음이란 살인마가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우연으로 이 실수로 하고 저 실수로 하고 여기 바나나를 던져가지고 미끄러지고 이런 건지 아무도 팩트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그럴싸하게 무조건 죽을 사람 죽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운명이 아니고 모든 게 우연의 일치로서 한 가족이 몰살됐다 라고 보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운명론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데 그리고 죽을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죽음이라는 귀신 같은 살인마가 쫓아간다 라는 게 과학적으로 확률이 더 큰지 아니면은 일가족이 모두가 족보대로 이렇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클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라는 귀신 살인마가 있는 것보다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일가족이 다 황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확률상으로는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운명론도 믿지도 않고 영화를 볼 때도 막 야 억까네 억까 하면서 재밌게 본 것도 있는데 죽을 사람 무조건 죽을 운명을 태어났다. 야 이건 되게 운명론적인 영화 이야기구나 라는 거로 판단한 게 아니고 그냥 한 가족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는 영화 정도로 가볍게 봤습니다. 제가 운명론 자체를 안 믿는 이유도 운명론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태어난 것부터가 운명이거든요. 거기부터 운명이 쭉 간다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 운명이라는 거를 태어나서부터 거스를 수 없고 쭉 간다면은 물론 저야 어떻게 그 운명이 흘러갈지 모르지만 이게 제 선택이 아니고 그냥 운명대로 흘러가는 거라 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 나중에 무언가 된다라는 운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재미가 없고 제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따라오는 책임과 결과들이지 그게 운명으로 간다는 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죽음들도 사실 표현을 죽음이라는 살인마가 이렇게 사람들을 실수하게 만들고 어디 뭘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는 연출들이 나오는 거지만 그거를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겪는다 치면은 그냥 한 사람들만의 실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대환장 파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냥 운명론을 표현하는 영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미친 보이지 않는 숟가락 살인마 같은 그런 존재에게서 최대한 도망치려고 해보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이라는 무형의 살인마가 운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운명론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운명을 피해가려고 노력하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운명이라 친다면은 그 앞에 빌드업이 너무 잘 됐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유튜브 할 줄 몰랐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잘 나오고 저 뭐 알아서 조용히 살다가 갑자기 가게 하다가 가게가 안 돼가지고 인터넷에 만화 올렸더니 만화가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인스타까지 해버리고 인스타 하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해버린 이게 모든 게 운명이라 친다면 운명이란 건 굉장히 묘한 녀석이네요. 그 운명이란 건 저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과연 갑자기 운명론자가 되어버렸죠.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 모든 게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선택한 자유의지가 너무 많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오는 결과들도 결국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기 때문에 운명론자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되면 평생 그 운명만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운명을 되게 안 믿는 편이거든요. 그 운명이란 건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있는 것도 운명이실 수도 있죠. 솔직히 이 많은 유튜브 채널들과 수억 개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갑자기 이 얼굴이 나오는 그리고 이 목소리로 말을 하는 왜 모르는 아저씨의 영상을 보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꺼졌지? 운명적으로 꺼졌죠 지금. 어쨌든 들어온 것 자체도 운명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된 것이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이 운명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많은 분들이 제 운명에 끌려와줬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끌려오는 운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걸 운명에 맡겨버린다는 거는. 거기 영화에서 보면은 결국 그 미친 꼬맹이 한 마리 미친 꼬맹이 한 명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 동전으로 모든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죽음도 어이가 없는 게 사실 그거는 그 꼬맹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동전을 던지게 한 거지 사실 그 사람들은 죽을 운명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그 죽음이라는 애가 고의로 모든 우연을 또 맞춰가지고 이 높은 타워에서 동전 한 개 던져가지고 그게 팬을 막아버려서 가스가 나오게 하고 알고 보니 여기 나사 관계 빠져가지고 이게 무너질 운명이었다 라는 그 운명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운명일 수도 있는데 억지로 죽음이라는 애가 그걸 만들어 버린 건지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야 꼬맹아 니 가가지고 저기 옥상에서 동전 던져 이런 식으로 실수 스택을 쌓게 만들었다면은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운명과 그냥 우연이 함께 들어가 버린 세계관이 되거든요. 근데 우연과 운명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운명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고 우연은 실수로 나아지는 산물들이니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운명론적인 관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우연인 관점으로 봤지만 영화에서 보여준 메시지는 그 죽음이란 살인마라는 운명에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 모든 사람들의 선택들은 죽음이라는 운명에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죽음도 걔들한테 일부러 시킨 거잖아요. 그 타워 때부터 이 타워는 잘못 지어지게 만들어야지 부실공사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뭐 이 꼬맹이한테 저거 동전 분수대에서 쪼아가지고 나중에 위에 올라가서 던지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운명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건 억지로 죽인 거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반론해 보시죠, 죽음씨. 그러니까 그거를 죽음이 억지로 걔들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걸 살렸다고 죽음이 또 삐져가지고 일부러 또 죽이는 게 너무 억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 이 영화는 그 주인공들한테는 죄송하게 됐지만 모든 건 결국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동전 하나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주인공 2명까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처음 예전에 그 스카이뷰라는 타워에서 사고가 남으로써 그 사고에 예지를 꿔서 죽음을 피하게 됐는데 그 동전 하나 때문에 타워가 무너지게 돼요. 근데 그 동전 하나가 결국 마지막에 그거를 왜 주인공이 굳이 그걸 들고 다녀가지고 그 죽음의 동전을 가지고 말이죠. 그걸 들고 와가지고 본인의 죽음까지 자초하게 된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무조건 죽어야 하는 사람도 죽음을 속이면 살 수 있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맨날 첫날 실패하거든요, 걔들. 파이널 데스에 나온 애들. 거기서 죽음을 피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근데 그거는 죽음을 피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이때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피했다는 거는 여주인공 할머니처럼 안전가옥에 본인이 한 40년간 혼자서 히키코모리 생활하면서 혼자 살아있는 게 그게 죽음을 피하는 거지. 그 JB라는 죽음을 피했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아직 죽을 순서가 아니라서 살아남은 거지 그 사람은 죽음을 피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갑자기 막 자기 죽음 피했다고 막 혼수 두거든요, 걔들한테. 하여튼 혼수충들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안전가옥에서 혼자 산다 그랬잖아요. 진짜 개 위험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수억 가지의 경우의 수로 죽을 수 있게 살아요, 거기서. 본인이 위험하다고 거기 안전가옥 만들어 놓고서 바깥으로 한 걸음만 나오면은 막 가시 막 설치해 놨거든요. 외부에서 오지 말라고. 발 한 번 삐끗하면은 솔직히 안 죽을 운명의 사람도 거기서 한 번 잘못 넘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거를 할머니가 그런 개 위험한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죽음을 즐기는 자인가? 약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란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 좀 어이없어요.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정신병동 이런 미국 영화 같은데 정신병동 같은 거 보면은 막 새하얀 방에 벽도 막 다 스펀지 돼 있고 날카로운 건 하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데 갇혀 지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만든 집에다가 밖에는 막 죽창 엄청 설치해 놓고 안에는 또 막 로프로 주렁주렁 막 매달아 놨어요. 거기 집을. 그 죽음이라는 놈은 그런 위험한 집을 하나 못 들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이때까지 살려두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웃겨요. 그게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동전으로 이어진다는 기승전결이란다. 수미상관 구조의 동전으로 이어지는 시작과 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저도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무섭게 보고 그랬을 텐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어른이 됐다고 느꼈던 게 야,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어떻게 저 동전 하나가 탈선 이거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거 초 강습보예요. 어떻게 저 기찻길이 저 작은 동전 하나를 못 구부리고 이게 기찻길이 딱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그걸 탈선시킬 수가 있어. 당연히 동전이 구부러져야 정상이지. 라는 그런 좀 영화를 보면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돼버렸죠. 현실성을 따지는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반성하겠다 다음에 볼 때는 꼭 그런 마음가짐 하지 않고 재밌게 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아까 죽음을 속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JB라는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훈수를 막 둔다 그랬는데 죽음을 속이면 물론 오케이 패스 좋은 일이긴 한데 그 죽음을 속이다가 잘못되면은 죽음이라는 살인마가 화가 나가지고 모든 걸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안 죽어도 될 사람까지 그 죽음이 화나버려가지고 걔까지 죽여버려요. 그 씬이 MRI 씬인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너무 멋진 죽음을 맞이해요. 약간 그 양반 갈 때도 예술로 가는구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게 또 재밌었던 장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진짜 죽다 살아나요. 말 그대로 죽음을 속여요. 이제 익사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남동생이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가 겨우겨우 살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의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여자애한테 시비를 걸어요. 너는 죽은 게 아니었어 이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죽다 살아났는데 무슨 개소리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는 그때 심정지까지 간 게 아니었어. 그냥 물만 좀 먹었다 뿐이지 이게 인공호흡 잘해서 잘 살렸으니까 좀 진지 먹자면은 넌 절대 그때 죽은 게 아니니까 넌 절대 죽음을 속인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눈치 없는 그 의사놈 때문에 결국 주인공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솔직히 그때 죽음이 뒤에서 그거 들으면서 이 새끼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야 의사가 니 안 죽었다고 했으니까 내 이제 니 죽여도 된다 약간 이 명분 찾은 것 같아요. 의사가 눈치 없이 넌신은 해가지고 죽음이 그거 듣고 옳았구나 하면서 지금 달려와가지고 싸 죽일 수 있다 해가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눈치를 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괜히 그 앞에 가지고 니 죽지도 않았으면서 죽은 척하네 라고 아무도 아닌 제3자가 갑자기 후카시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주변 인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말하다 보니까 한 게 더 생각난 건데, 영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은 이 영화를 토드 토니 맞나? 어쨌든 실제 배우 성함이 나오는데, 이 영화를 토드 토니 뭐에게 바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피해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멍청하게. 근데 그게 아니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JB라는 훈수충 할아버지의 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토드 토니인가? 어쨌든 그분이셨다고 해요. 절대 마지막에 그 올라오는 추모글을 보고 이거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실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그런 멍청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 작품이라고 티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앞 작품에서도 그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시리즈에 대한 죽음들도 되게 막 설명을 많이 해줘요. 전작들을 봐도 이번 작도 역시 전작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묘사도 많이 나오고, 이번엔 특히나 그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죽음 최고 박사 할머니의 연구 논문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죽음이 묘사가 되는 게 있고요. 여러모로 킬링 타임으로 딱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이렇게 주저주절 하고 있긴 한데, 그냥 조금 스트레스 풀고 싶다. 그리고 난 원래 좀 잔인한 거 좋아한다. 그리고 원래 고어물 같은 거 즐겨보시는 분한테 이 정도면 그렇게 잔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킬링 타임 으로 뭔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충분히 보실만 해요. 이게 아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안 보신 분한테도 충분히 추천드릴만 하고, 이 편 보시면은 앞에 것도 충분히 볼만한 그런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도 좀 감동 코드를 가져가려고 하다가도 그 감동 코드가 와라락 무너져 내려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선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여기서 인간적인 휴머니티 감동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영화는 내 빼고 보기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모성애 이런 거 넣었다가는 오히려 이게 분위기가 처지고, 난 빨리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싶은데 왜 갑자기 모성애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행하려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멋진 우연과 우연을 사망사고로 잘 이어낸 작품이었어요. 이번이 6번째 작품이라 했죠. 7까지 나왔으면 좋겠네요. 소우도 7인가 8까지 나왔는데 더 화이팅 해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라 그런지 확실히 더 많이 신선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러면 결국 물릴 수밖에 없는데 그 맛이 그 맛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한 10년 만에 찾아온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저한테 충분히 10년 만에 먹은 마라샹궈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또 제가 한동안 잔인한 걸 많이 안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브스턴스 같은 것도 잔인한 거긴 한데 그건 잔인보다는 좀 끔찍한 거거든요. 징그러운 거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확실하게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잔인했고, 간만에 그런 잔인한 걸 보니까 나 아직 안 죽었구나, 좀 놀라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많이 할 줄 몰랐네요. 그냥 저도 단순한 킬링타임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긴 봤는데 이게 교묘하게 운명과 우연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와 연결되면서 좀 얘기할 거리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운명을 절대 믿지 않는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못 봤죠?